더불어민주당 어제 선대위 출범시키고 대선에 막을 올렸습니다. 선대위의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선대위원장만 22명이니까 그야말로 매머드급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에서 선대위를 이끄는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딱 2명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윤여준 전 장관은 닉네임이 보수 책사죠. 보수 책사로 불려온 윤 전 장관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보수 책사가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저 책사라는 말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 책사라는 건 책략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략가 뭐 이렇게. 예, 저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책략이라는 거는 국민을 한 번 속이지 2번 속일 수 있습니까? 어허.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쓰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책사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전략가가 필요한 건 이해하겠지만 아하. 저는 책사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언론들 요거 좀 숙지해 주시고요. 근데 사실은 저야 그동안 윤 전 장관님하고 워낙 인터뷰를 여러 번 하면서 느껴온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 장관님이 상당히 실망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쓴소리를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인터뷰를 못 들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윤여준 장관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다고 의외다.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락을 하게 되신 걸까요? 뭐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는 좀 딱하고 또 이쪽에서 뭐 간곡하게 좀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실적으로 또 뭐 가능성이 많은 세력이고 그러니까 뭐 제 짧은 식견이 필요하시다면 뭐 좋다고 그냥 담담한 심정으로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어떻게 연락을 하신 그동안 거예요? 이제 좀 몇 차례 따로 예. 뵌 일이 있어요. 요청에 따라서. 예. 근데 또 하여간 뭐 저는 전엔 잘 모르던 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단둘이 나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갖고 있던 인상보다는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좀 배우고 싶어 하고 자꾸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면모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좀 호감을 많이 갖게 됐죠. 그렇군요.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장에서 뭐 오케이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고. 아니 윤여준 전 장관님 스타일이 뭐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내키지 않는 걸 수락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짧은 식견이지만 도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큰 들었어요.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뭐 태도를 결정하는데 무슨 큰 계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굉장히 진지하게 좀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그 말 들으면서 진정성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나는 뭐 경험도 짧고 시간도 짧은 사람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이 필요한 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셨어요.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윤여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라든지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 또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상당히 신경을 쓴 느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통합에 방점을 찍은 거라고 봐야죠, 장관님.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현실적으로 뭐 유력한 이제 대안이라면 뭐 자기들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왜 안 돕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기꺼이 그렇게 참여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죠.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 저는 그분은 아예 이제 정치 쪽하고는 그냥 담 쌓고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도 선대위원장에 이름 올리셔고 어제 저도 뵙고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던데요, 저는. 그분도 내가 힘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정은경 질병청장도 합류를 했습니다. 뭐 방역도 잘하자면 정치를 잘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면면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그렇죠. 것들도 좀 고려한 인사라고 봐야 뭐 돼요. 그런 것도 고려하셨겠죠. 당연히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국정을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때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고 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좀 가까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동안 제가 이제 윤여준 위원장님하고 꽤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동안의 것들을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그러니까 그때가 지난 대통령 선거 전의 인터뷰예요. 네. 2022년. 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통합 정부를 꾸리지 않으면 총선 지선 내리질 거다. 네, 네.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3년 전에도 그러셨더라고요. 그거 뭐 상식적인 얘기죠, 뭐. 아. 근데 상식을 안 지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윤여준 전 장관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결국 총선에서 졌고 전국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무리한 계엄까지 선포해서 네. 결국 이제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3년 전에 왜 그렇게 통합을 주문하셨고 왜 3년이 지난 지금의 차기 대통령한테도 통합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게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국민의 편을 갈라서 자기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거든요. 예. 뭐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판하던 사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반대했던 사람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딱 자기 지지층만 가지고 가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그 단견인데 당장은 그게 편하겠죠. 그 특히 대통령,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나면은 더 그런 욕심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잡아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죠. 예, 뭐 지금은 그분은 상당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 세상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속이 트였다 그럴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면이 보여서 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통합 의지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 보지 않았냐. 당내 비주류 쓴소리꾼들도 품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대통합하겠다는 그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논리가 뭐 성립 안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럼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허. 예. 근데 통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비주류 뭐 소수의 물론 목소리. 가능하면 자기를 비판하던 세력까지 다 품고 같이 간다 뭐 이건데 그러나 끝내 그게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자격이란 저서에서 윤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 쓰셨어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보다 그 이후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건 훨씬 결국 어렵고 통치력에 대한 근데 이야기. 대개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당선된 뒤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장해서 하기 쉬운 거죠. 그런 점이. 통치력. 물론 뭐 당선되는 게 제대로 중요하니까 거기다 뭐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그 못지않게 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거냐는 것도 더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쪽 고민보다는 당선되는 쪽에다가만 온 힘을 기울이니까 당선된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번번이 그래요. 공약은 늘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되고 나면은 그 공약이 안 이루어지고 빌공짜 공약이 되는. 그래서 당선도 중요하지만 당선된 뒤에 통치력에 대해서 꼭 국민들은 좀 봐달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예. 지금 이제 통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셨고 그럼 그거 외에 어떤 통치력들을 좀 주문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덩치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다원화된 나라 사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합해서 끌고 간다는 게 절대로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설득을 해서 국민의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개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이 그러는 고민보다는 당선되는 과정에만 온 힘을 쏟는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게 항상 아쉽다고 느낄 때가 많았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 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맞습니다. 네. 그런 인사가 앉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럴 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특히 더 뭐 통합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풀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정말 절대로 중요한 나라니까 예. 그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음흠. 아주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설득의 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뭐 전임 대통령 때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테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어떤 부분이 좀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좀 요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걱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소 별로 고민해 본 일 없습니다. 다만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해죠. 대처 네, 능력을 그럼요. 가지고. 워낙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고 중요한 인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이 한창 치러지는 중인데요. 어젯밤 김문수 후보 대 한동훈 후보 그 결선 토론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 경선 과정 전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유심히 본 일이 없는데요. 아유 그래도 이게 본선에서 붙어야 할 이제 상대 당의 경선 과정이니까. 아니 뭐 누가 당선 되시면 그때부터 고민하죠. 한덕수 대행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의 최종 후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한덕수 대행이 사표 내고 나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하고요. 그럼 아마 단일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 출마는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아니요, 뭐 예상까지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대개 이제 권력이라는 게 사람 맞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영어로 뭐 인토시케이팅 이펙트가 있다. 서양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게 사람 분명히 맞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아하. 예, 최근에 제가 한덕수 대행을 보면서 역시 권력이라는 게 토치력이 강하구나, 마취력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취당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장관 하실 때도 한덕수 총리가 그때 공직에 계셨죠? 뭐 그랬던 거 그렇죠. 예. 같이 이제 좀 봐오셨을 텐데 이분이 그렇게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은 사실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권력 의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다는 듯 아니게서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저는 그 양반은 잘 몰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권력이라는 게 한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맛을 보면 네. 참 무엇보다도 놓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야망이 있던 분인지까지는 제가 판단할 자료는 없고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까지 합한 슈퍼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는 그러니까 새미래죠. 새미래당 측에서는 당명을 교체하면 빅텐트 할 수 있다. 어떤 교체, 당명 교체를 누가 빅텐트를 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주도하는 건 국민의힘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슈퍼 빅텐트를 좀 쳐보겠다는. 저는 그 빅텐트라는 예. 것도 성공한 일 본 일이 없어요. 아니 빅텐트는 늘 좀 처지였던 것 같던데. 그래서 빅텐트를 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뭐 특별히 뭐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텐트가 큰 게 뭐 중요해요. 아예 텐트 자체가 이번에 안 쳐질 것 같아서 아니면 쳐지긴 쳐지는데 실패할 것 같습니까? 이게 텐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예. 더 이상 질문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럼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저는 뭐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저기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유심히 좀 상대 경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민주당은 지금 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여유가 있을까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더라도 예민하게 봐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는 오늘 대법원에
예, 이제 최종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선거법과 예, 관련한 저도 봤습니다. 삼심 선고. 요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지 않겠느냐. 워낙 이례적으로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2심을 파기환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즉 상고 기각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윤 전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크게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는 파기환송, 하나는 상고 기각, 즉 2심 확정. 물론 뭐 파기자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별 영향은 없을까요? 뭐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아주 없진 않겠죠. 상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지금 뭐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한테 더 좀 날개를 다는 격이라고 봐야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되겠죠. 네. 파기환송이 된다고 해도 출마에는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공식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왜 꼭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역시 뭐 우리 한국이 항상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난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돌파를 한달까 극복을 한달까 하려면 평상시의 리더십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성격이 네. 위기를 돌파한다거나 극복하는데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위기를 돌파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성격이라면 이제 어떤 면을 보시는 걸까요? 뭐 이제 뭐 판단력이나 순발력이나 순발력, 예, 판단력, 예. 돌파력 뭐 이런 네, 것들을 예. 좀 주목하시는 거죠. 네, 네. 이 위기의 상황에 적합한 네. 대통령 이재명 뽑아달라, 이런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마무리 발언 좋습니다. 예, 예.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지난 인터뷰들 쭉 보다 보니까 윤여준 전 장관께서 지난 계엄 전에 나오셨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 봄이 고비다, 봄을 못 넘길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시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도 하셨었어요. 지금 결국은 계엄이라는 뭐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이고 탄핵되고 어제는 사저 압수수색까지 되는 이 모습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이게 해결됐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또.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는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 특별히 조심해서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이게 반대로 가버려가지고 실망이 엄청 큰데요. 네. 예. 근데 빨리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우리가. 끊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요. 통합이다, 사회 통합이다, 네. 이걸 강조하시는 건데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기회가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이념을 강조했고 뭐 반국가 세력 틈이 날 때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을 그 양반이 평상시에 모르겠어요. 뭐 좀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매일 일과 시간 끝나면 술만 먹어가지고 뭐 역사고 사회고 공부를 몇 안 해서 그렇다라고 보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대한 전환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통치자가 된 양반이 전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예. 그래도 이 한국에서 그래도 뭐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예.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예. 그분하고 가까운 분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양반이 워낙에 술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계실 때도 일과 시간 끝나면 바로 그냥 술집 가서 친한 사람 불러가지고 했다니까. 그 언제 책을 보고 언제 뭐 나라를 고민하고 그럴 겨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새로운 대통령, 이제 차기 정부의 대통령은 결국 술도 좀 멀리하고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이게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이게 알코올 중독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이죠. 그리고 책도 가까이 하고. 물론입니다. 그건 필수고요. 근데 그 책이라는 게
이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보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젊어서부터 책을 안 읽더라도 예. 늘 마음의 책에 가 있어야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치. 지난번에 윤 전 장관님 저랑 댓글쇼 하실 때 하루 일과 쭉 말씀해 주실 때 그러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다 읽고 네. 지금도 책 읽고 지금도 그러는 게 일과다. 제가 그 이건 얘기 뭐 듣고 습관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인터뷰 보면서 이분 다 맞추셨네 했던 것도 그래도 그 통찰력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통찰력까지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차기 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는 대통령에게도 주문하는 것이 깊은 사고, 넓은 통합의 포용력 이런 것들이 가졌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불변의 가치죠. 마지막에 네. 말씀.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조언이긴 합니다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뭐 짧은 조언 가능하실까요? 누구한테요? 차기 대통령. 뭐 지금 이재명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근데 제가 뭐 오랜 기간 그 양반을 이렇게 접해본 예. 일은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그러나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제 그 판단이 예민하고 정확하고 빨라서 이제 예. 그런 것인데 그 본인의 순발력을 너무 과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그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은 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청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맡으셨어요. 윤여준 전 장관, 윤여준 상임위원장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